건축학교 키트로 살펴보는 건축 공간. 안녕하세요, 어린이 친구들. 오늘은 모형 키트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수업 키트 중 선생님이 들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 모형 키트예요. 모형을 만들기 전 이 수업 영상과 다음 수업 영상을 다 보고 만들기 시작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수업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공간을 배치하고 구성하는 법을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만드는 과정과 예시들을 함께 살펴볼 예정이에요. 한번 모형을 만들면 고치기가 어려우니까 영상을 먼저 보고 어떻게 만드는 것이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을 잘 구현해낼지 생각하고 난 후 만들어도 늦지 않습니다. 만들기 전 생각을 다듬는 것이 더 중요해요. 자, 그럼 키트의 내용물을 보도록 할까요? 키트는 돼지 모형판, 접어서 박스 형태로 만들어지는 다른 크기의 육면체들, 그리고 창과 문 스티커, 붙이기 쉬운 양면 테이프가 함께 들어있어요. 그리고 세 종류의 나무 모형과 사람 모형도 함께 있답니다. 자, 돼지 모형판을 볼까요? 돼지 모형판은 회색 부분과 흰색 부분이 있는데, 회색 부분은 도로며 흰색 부분은 여러분이 설계할 돼지 영역입니다. 도로를 보면 그 위에 작은 노란색이 보이죠? 이것은 우리가 도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앙선이에요. 그리고 도로 옆에 생소한 기호가 보이죠? 여러분, 이것은 축척을 표시한 거예요. 축척을 학교 수업 시간에 배웠을 텐데, 일반적으로 축소 비율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형은 1대 50 축척입니다. 그 이야기는 실제 크기를 50배 줄여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있는 육면체 박스, 창문, 나무, 사람 모두 동일하게 1대 50입니다. 즉, 여러분이 만드는 모형은 그냥 종이 모형이 아니라 현실에 있는 크기를 50배로 줄여서 만든 현실을 반영한 종이 모형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만드는 미래의 집은 현실 크기를 줄여서 구성하는 겁니다. 상상해서 그리고 만드는 것보다 훨씬 실감이 나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실제 키트를 통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돼지와 건물의 관계를 알아보기 전에 에듀신의 사례를 살펴볼까요? 에듀신에는 모든 가족 구성원이 자신들만의 집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각자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을 짓기 위해 건축가 아키 씨를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키 씨, 저희는 집을 짓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축가 아키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건축가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건축가는 말이죠.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음악의 전문가인 음악가들이 있죠. 건축을 하는데도 많은 전문가들이 필요합니다. 즉, 음악의 작곡자와 연주가가 다른 것처럼 건축가도 건물을 설계하는 사람과 시공하는 사람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집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어디에 지을지, 어떤 용도인지,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요? 아직 땅은 없지만 우리 가족에게 맞는 집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려고요. 네, 가족 모두의 생각이 같을 수는 없죠. 그러니 서로 필요한 공간과 쓰임새를 생각해 보면서 원하는 바를 조정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고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전 사회는 공동체라고 배웠어요. 맞아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떨어진 채로 혼자 살기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성된 땅을 구입하여 집을 짓거나 대지라고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구입한답니다. 그런데 땅들이 저렇게 붙어 있으니 다들 마음대로 집을 지으면 서로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겠네요. 맞아요. 내가 지을 집이
주변 집들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생각해 보셔야 해요. 집을 지을 때는 나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에듀 씨의 사례를 잘 보셨나요? 건축가의 말처럼 집을 건축할 때 많은 부분을 생각해야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대지와 건물의 관계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형에 있는 박스로 입체를 구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조심스럽게 종이의 끝에 힘을 주고 당기면 떼기 쉽습니다. 똑똑똑 소리가 나요. 그리고 제가 필요한 박스는 이렇게 4개입니다. 여러분은 몇 개가 필요한가요? 선생님 생각에는 최소 3개에서 최대 5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물이 대지에 어떻게 배치되는지에 따라 정말로 다양한 공간이 만들어진답니다.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상상력이 필요하답니다. 자, 여기 이렇게 3개, 이렇게 배치를 할게요. 박스로 만들어진 집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씩 이렇게 삐뚤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배치를 할 경우 땅과 건물 사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부분은 도로와 가까이 있어서 나의 땅이지만 시각적으로는 좀 공공성을 가지게 돼요. 대신 삐뚤삐뚤한 이 뒤에 있는 부분은 두 건물 사이의 이 움푹한 공간으로 인해서 양쪽에서 시선을 차단해서 사적인 외부 공간이 됩니다. 자, 이거는 앞으로 나란히 계단식으로 배치하는 여기 첫 번째 양 뒤에 다르고요. 요거를 그대로 사선으로 옮겨서 이쪽 건물에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게 되는 사선안, 그리고 이 건물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쪽의 공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을 좀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보다 더욱더 많은 안을 만들 수 있답니다. 도로와 가까이 있는 공간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예시를 보며 살펴봅시다. 도로에 가까이 있는 이 공간은 나의 집을 어떻게 바라보고 들어올 수 있는지 보여줘요. 첫 번째 사진은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 조금씩 어긋나면서 계단을 올라옵니다. 그리고 도로에서 마당으로 들어오는 곳을 구분하고 또 계단으로 현관에 들어오는 과정을 구분했습니다. 또한 이 집은 주변 정원을 둘러보면서 집으로 들어가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볼까요? 도로에서 직선으로 들어오는 듯 하지만 중간에 담장이 있어서 시선이 멈추게 됩니다. 문이 없어서 훨씬 개방적인 느낌이 드네요. 담장 너머의 나무들은 내부를 적절히 가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는 건물로 둘러싸인 외부 공간은 어떨지 한번 살펴볼까요? 건물에 둘러싸인 이 공간은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가족들의 사적인 외부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날이 좋은 날 편안한 옷을 입고 의자에 발 뻗고 앉아 좋아하는 책이나 음악, 게임들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집안에서 먹던 식사랑은 다르게 외부에서 햇빛과 신선한 바람을 맞으면서 식사를 할 수 있답니다. 가족들과 즐기는 거실 같은 외부 공간을 만들 수도 있고 외부에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작업 공간을 두거나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도 가능합니다. 대지의 위치에 따른 공간의 특성을 알았으니 이번에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단 배치입니다. 3개의 건물을 나란히 계단식으로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이 건물의 배치는 아주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건물을 대지 뒤로 밀고 앞에 정원을 구분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도로와 가까운 쪽은 조금 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곳이겠죠. 내가 좋아서 만드는 정원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보는 것을 공유하는 것도 좋은 마을을 만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건물과 가까이 있는 하늘색 부분은 도로 앞의 파란 공간과는 그 성격이 좀 다릅니다. 건물이 있기 때문이죠. 건물의 출입구를 어디에 둘지 생각하고 내부 공간을 상상하며 거실과 주방은 어디에 둘지, 방은 어디에 둘지 등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어떤 모습의 외부를 바라볼지, 외부에 보이는 모습은 어떨지 두 가지 모두를 고려하여 창문을 배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삼각 박공이 있는 곳이 주방이자 식당 공간이라면 그 뒤에 작은 텃밭을 두어 우리 가족만의 유기농 즉석 슈퍼로 가꿀 수 있도록 꾸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텃밭을 잘 가꾸려면 정원용품들을 보관할 작은 공간이 또 필요하겠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간은 어떻게 구성할지에서 시작하여 여러분의 미래 생활 모습을 담는 등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납니다. 다음으로 건물들이 부채처럼 펼쳐진 배치를 통해 건물과 건물 사이의 공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물들로 만들어진 사이 공간은 외부이지만 바람을 막아주어 아늑한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건물 사이에 유리천정을 덮어 온실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나무로 파고라나 정자와 같이 바람은 통하고 그늘이 있어 시원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담장을 두어 꼭 필요한 시선을 차단하도록 할 수도 있고 비어있는 그대로 두고 필요한 가구들만으로 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여있는 집을 볼까요? 앞서 부채처럼 펼쳐 건물 사이 빈 공간을 잘 활용하였다면 집의 정면은 건물이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그럼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데크를 설치하여 신발을 신지 않고도 공간을 이동할 수 있도록 배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심으로 시선이 집중되는 곳이니 작은 정원을 설치하거나 물을 이용한 공간도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집과 직장이 함께 있는 집의 배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이 되는 작업실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도로에 가깝게 배치하고 가족들이 생활하는 집은 도로와 멀리 분리해 보았습니다. 또한 외부 공간도 작업실 주변과 집 주변으로 다른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작업실 주변의 외부 공간은 사람들을 환영하는 인상과 느낌이 들게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고 주택 주변 공간은 사생활을 보호해야 하므로 시선을 차단하는 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집과 작업실이 연결되는 부분은 재미있고 흥미로운 공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적인 공간의 시작점이면서 작업 공간을 위한 서비스 공간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집에서 작업실로 가는 길을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지 출근의 분위기가 나도록 완전히 단절을 시킬지는 각자의 생각대로 구성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모여있는 집 중 중정이 있는 집을 살펴보겠습니다. 건물들로 인해 내부에 외부 공간이 있는 이런 곳을 중정이라고 부릅니다. 중정은 건물 밖의 외부 공간과 다르게 바람이 잔잔하고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집이 모여있다고 해도 각 건물 내부에 빛이 잘 들어오고 외부에서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중정은 크기에 따라 쓰임새가 다양한데요. 정원으로 꾸밀 수도 있고 바닥을 돌이나 마루 등 인공적인 요소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하여 방과 방 사이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박스를 조립하고 키트에 있는 사람의 크기로 내가 축소되었다고 상상을 하면서 공간의 쓰임새를 정리해 봤는데요. 어디가 우리 집 현관일지, 어떤 집을 원하는지 워크북에서 계획안을 작성하였고요. 내부 공간을 생각하면서 외부 배치를 하고 주변이 어떨지 대지에 연필로 스케치를 하며 생각을 다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생각은 여러분의 워크북 속에
스케치북에 표현하도록 하세요. 주택을 계획할 때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주택이 우리 학생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동시에 공동체에 대한 생각도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라 함께 살고 모여 살고 있거든요. 그 속에서 고립, 단절보다는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사람은 건축을 만들고 건축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죠. 잘 정돈되고 정리된 공간에서 살다 보면 자신의 생활과 계획이 공간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으로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린이 친구들이 만드는 나의 미래의 집, 나의 미래의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은 공간은 어떤 곳일까요? 오늘 수업은 배치하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종이에 붙이고 꾸미기를 하기 전에 더 많은 다양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